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 이번엔 이제 금의 원리의 작용입니다. 이제 오행 중에서 마지막으로 금이 남았어요. 하도의 서방의 사구금이잖아요. 그죠? 사구금. 금기라는 거는 이제는 그만 잘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잘하면 끝이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적당할 때 그만 잘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억제라는 거죠. 근데 성장을 억제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금의 역할은 뭐냐면 성장을 그만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를 모으죠. 전기를 수렴. 그래서 본체로 환원시켜요. 본체가 뭡니까? 본체가 수죠. 수. 그러니까 금생수에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금의 역할은 불의 역할을 다 모아가지고 분산된 거를 다 모아가지고 집중시키는 거죠. 모으니까 집중이라는 말이 뭐냐면 전기 수렴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체로 보내주는 거죠. 원래 온 자리로. 그게 금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 이제 금이죠. 목생, 화생, 또 토생금에서 다시 금생수로 본체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가을이 되면 오곡백화가 무르익어서 결실이 있는 모습이 금의 모습이죠. 종자가 자라 분산되었던 전기는 꽃, 잎사귀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렴, 금으로 만들어서 종자를 만든다는 건 다시 금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게 하는 기운. 금이 지음의체. 금이라는 것은 음을 지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음기를 이렇게 축적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기를 모은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함, 지양, 지정. 정기는 양기입니다. 그러니까 음기를 모아가지고 양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정액 이런 거는 양의 기운이에요. 이거는 양의 기운. 그러니까 뚫고 올라오는 힘이 생기죠. 자, 목기가 상승, 분산, 생장시키면은 목기라는 건 뭐 올라가고 분산시키고 확 키우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간이 목으로 보죠. 간을 목으로 봅니다. 을목, 간목. 간의 역할이 뭐냐면요. 간의 역할이 한방에서는 영양을 온몸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퍼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 분산시키죠. 그렇죠? 간기는 그래서 목기운이에요. 목기운은 분산시키고 상승시켜서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고장 나면은 쉽게 피곤하죠. 에너지가 안 퍼져 버리니까. 근데 금기운은 뭐냐? 이제 하강시키고 수축하고 성숙하게 하는 게 금기운이다. 역할이 틀리는 거죠. 자, 금기는 만물의 성장을 억제 고체화하여 모든 결실의 왜곡 폐질은 견고하고 전기를 수렴하는 데서 고체로 화하여 응집되어 단원의 구체를 이룬다. 단원의 구체라는 게 뭐예요? 동그란 거 약국과 같이 생겼잖아요. 사과, 배, 뭐 딸기 다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형태가 가장 단단하고 이 전기가 모여진 모습입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물의 성장으로부터 수확한 결실을 토대로 연구, 분석, 가공, 제작, 실용. 금의 기운이 이런 기운이라는 거죠. 분석하고 가공하고 제작하고 실용 생활에 쓰는 거죠. 금기는. 자, 서구물질은 서방인 금의 원리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은 서방에서 된 거죠. 결국은. 도살지기인 금인 지물, 칼 이런 거, 그 다음에 목공의 금도치기, 실용생활을 위한 기구 이런 것들이 다 금이에요. 예, 전부 다. 밥그릇, 뭐 냉장고, 시계 전부 다 금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도에서 이 목화지기는 설계도, 계획서, 플랜을 뜻하는 거고, 이 금수지기는 이것을 바탕으로 실용화하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원론적인 이론은 동양 이론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해서 현실화해서 쓴 거죠. 이거는 그렇게 흘러갔다고 하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분석, 가공, 조립, 제조, 실험, 응용, 상품, 시장 등의 과정이 전부 다 금의 원리다. 물질 문명이나 자본주의가 서방에서 꽃을 피울 수밖에 없고, 금의 원리는 실용 생활이나 실질적 능률에 처부쳐 있어 형식을 배제하며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는 강제적 폭력도 불사한다. 금이라는 것은 칼총이거든, 총칼이거든. 그러니까 금이라는 글자를 가진 사람들은요, 조금 이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이 경금일주의 여자 사주한테 당신은 자기 주장이 가고 좀 세다 그러면 다 맞아요. 예, 경금일주들은 금 기운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무력이나 전쟁, 살상지사가 금의 원리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가 십신으로 볼 때 칠살이라든가 이런 게 센 기운이거든요. 그런데 경금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때는요, 그게 십신으로 어떤 글자든 간에 경금 그 글자 자체로 센 글자예요. 그게 있다는 것은 그게 뭐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그 글자가 있는 사람은 센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금 자체가 센 거거든. 예. 자, 그런 건 이제 식간십이에서 또 다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가 목으로 가서 화로 와서 토로 와서 금으로 와서 수로 온다는 의미는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은 수죠. 그렇죠? 그러면 씨앗이 자라죠. 자라면 목으로 가는 거죠. 이게 자라면 이게 잎이 막 자라고 꽃이 막 피죠. 그거는 꽃으로 화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실을 맺죠. 근데 우리가 먹는 거 복숭아 오면 여기가 물렁거리는 거 보면 토의 기운이에요. 이거는. 근데 토는 먹는 걸 뜻해요. 예, 과육, 토.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왜곡, 피질이라 딱딱한 게 있죠. 복숭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거는 토 부분이고 그 안에 딱딱하죠. 딱딱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금이란 뜻이죠. 근데 그 딱딱한 걸 까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말랑한 하얀 게 들어있죠. 그게 사실은 핵이죠. 그럼 이게 다시 싹이 돼서 이게 순환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하도의 원리는 씨에서 이게 자라서 꽃이 피고 잎사귀에서 열매 맺고 다시 땅으로 떨어 다시 들어오는 순환이에요. 자연의 순환. 그래서 사주명리학은요, 자연의 순환하기라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추나추동학문이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자라고 이제 싹이 트고 여름에는 확 크고 겨울에는 결실하고 겨울에는 본체로 다시 들어가고 그거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맛이 익는 시기가 이 미월이 이게 맛이 익는 계절이잖아요. 요때가 이게 맛이 드는 시기인데 만미자가 미토에다가 입구자를 써놓잖아요. 그렇죠? 요 미토가 식신이 돼 있는 사람, 오늘 사주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정미일주였거든요. 정미일주 그 사람이. 정미일주인데 자 오늘 좀 배웠어요. 그래도 정미일주의 사람이 이게 불이죠. 이건 토죠. 그럼 불이 토를 어떻게 해요? 화생 토죠. 내가 생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식신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미토가 식신이 되는 거예요. 식신. 식신은 먹는 거죠. 근데 미토가 식신인 사람은요. 여기다 입구자를 써놓으면 이게 만미자가 되죠. 이런 사람한테 놓고요. 오늘 진짜 웃겼어요. 이분은 둘 중에 하나다. 내가 그런 거예요. 음식 장사를 하든지 미식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깔깔거리고 웃더라고. 자매가 와서 오늘 가족을 다 사주를 보고 왔는데 남편이 이렇거든요. 아주 입맛이 진짜 고급해서 마누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밀주들을 100%입니다. 이게 미식가 아니면 음식 장사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미토가 식신으로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런 얘기. 이게 그러니까 사주 볼 때 얼마나 잘 써먹네 이거죠. 이런 거 가지고 재밌죠. 그러면 깜짝깜짝 어떻게 알아요? 이런 데니까.